그 해부학이나 도형화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기초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정말 중급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도형화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단계 있죠. 내가 초급인지 중급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모작이랑 인물 모작 좀 더 뭘 추천하시나요? 공부법에 대한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공부법 얘기를 좀 그러면 해볼까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인체 드로잉 공부법이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 공부법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크로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모작이 있는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모작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사진 모작이 있고 그림 모작이 있어요. 그림도 사실은 나눠서 얘기하면 애니가 있을 수 있고 만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응용 창작이라고 해서 응용 모작이라고 해서 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캐릭터나 그다음에 의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그다음에 해부학, 도형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기대할 수 있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분류를 내가 어떻게 그러면 잡으면 좋은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크로키는 왜 하는 걸까요? 크로키의 목적 관찰력 키우기, 동적인 모습 많이 그리려고 가장 큰 목적은 관찰력과 크로키하고 여러분 드로잉하고 차이가 뭐냐면 드로잉이라는 개념 안에 사실 크로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린다라는 행위에 안에 크로키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드로잉에서는 없는 개념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죠.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거는 스피드, 빠르게 그리는데 관찰을 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관찰. 이거는 만화 애니 쪽에 국한돼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크로키를 막 스타일리시하게 멋있게 그리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인체를 연습을 할 건데 어떻게 인체가 생겼는지를 잘 관찰을 하기 위해서 크로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로키의 목적이 뭐야? 라고 하면 잘 그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관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관찰력이라는 거는 미화님이 얘기하신 대로 형태나 비율을 잘 맞추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적이 크로키는 정말 관찰력 키우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인체 잘 그리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공부 뭐 하세요? 그러면 크로키는 일단 꼭 하고요 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로키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건물을 하나 쌓을 거면 그 건물의 아래 토반이 되는 그냥 아래 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느낌이죠. 그래서 내가 드로잉 공부를 할 건데 인체 공부를 할 건데 크로키를 안 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크로키는 관찰력을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작을 하는 공부를 하죠. 모작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파쿠리에 대한 그러니까 똑같이 따서 그린 다음에 그걸로 이득을 얻는 그런 경우들을 보다 보니까 모작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모작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냐면 여러분 모작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얘의 목적. 아까 크로키는 목적이 관찰력을 키우는 거였잖아요. 사실 모든 그림의 공부에 가장 베이스가 되긴 해요. 관찰력 키우는 거는. 근데 모작에서는 크로키는 없는데 완성도 채우기, 미감을 기르기 위해서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요? 맞아요. 표현력. 아까 없던 개념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 얘기해 주신 게 다 맞아요. 연출, 구도, 좋은 점 따오기 다 맞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조금 더 그 포괄적으로 좀 얘기를 크게 해보자면 아까는 관찰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표현력을 키우는 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 표현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완성도를 어떻게 올렸을지 그 다음에 그림에서 갖고 있는 데포르메의 매력, 그 다음에 채색의 장점, 구도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연출 요소가 있는데 그 모든 요소들을 다 합했을 때 표현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표현력을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모든 모작을 하나를 할 때도 다 의식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맞아요. 다 생각해야 돼요. 왜냐? 그 작가가 그 모든 것을 생각해서 그 한 컷이나 일러스트 한 장을 그렸을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 건 맞아요. 다만 그림을 많이 안 그려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이 만화를 그리거나 일러스트를 모작을 해볼 때
가장 중요한, 내가 이 그림에서는 이걸 꼭 가져가겠다. 이 그림이나 사진을 모작하면서 땡땡땡은 꼭 얻어가겠다. 요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으시면 좋아요. 이거 없이 그냥 하시면 하면서도 계속 길을 잃거든요. 그래서 요거 모작하실 때 가장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요거 모작하면서 이거는 꼭 얻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다른 거보다는 이번엔 데포르메에 한번 진짜 집중을 해봐야겠다. 눈 크기, 코의 형태 이런 것에 정말 집착하듯이, 이 약간의 코각도, 약간 예를 들면 코각도가, 코를 그렸는데 어떤 작가님이 코를 그렸는데 어떤 식으로 그리셨냐면 이렇게 하다가 아래는 점을 콕콕 찍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를 일부러 그 선을 끊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고, 위에서는 가늘게 그리는데 아래는 굵게 그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렸을까? 요걸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 코는 요 윗면은 얇게 그리는데 아래는 굵게 그렸다. 그러면 그림자를 약간 더 잡아주려고 이쪽 코 아래는 그림자가 지는 부분일 테니까 좀 선에서의 굵기의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줬겠지? 이런 식으로 답은 알 수 없죠. 내가 작가님 붙잡고 빨리 답을 하세요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알 수 없지만 고민과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건가 하고 조금 쌓여요. 그러면 그게 공부가 계속 쌓이다 보면 얼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작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표현력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전신을 내가 다 하겠어 라기보다는 내가 제일 부족한 게 머리카락 끄는 게 부족하다. 그럼 머리카락만 주고 장창 그리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작가님들 거 가지고. 그래서 저는 핀터레스트에 폴더가 하나 따로 있는데, 예를 들면 머리카락 그림책 이런 식으로 폴더를 따로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폴더에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머리카락을 묘사하는 방식들을 다 쫙 수집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머리카락을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게 정답지가 좀 잡히는 거죠. 그러면 그 정답지를 생각을 하면서 내 캐릭터의 머리카락을 그릴 때도 정말 많이 들어요. 응용 모작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앞서 얘기했던 표현력에 뭐가 좀 더 추가가 될까요? 그림의 가장 기본은 관찰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건데, 응용 모작을 하게 될 경우 뭐가 좋아질까요? 여기서 제일 가져갈 수 있는 목적은, 우리가 모작을 할 때는 얘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것을 하면서 내가 표현력에 대한 방법을 습득하는 느낌이라고 하면, 응용 모작에서는 그림의 한 100%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 이 중에 최소 한 30% 40%는 다르게 표현하는 거를 저는 응용 모작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야상을 입고 있는 캐릭터를 잘 그리고 싶은데 야상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야상은 그대로 따서 그리는데 이 사람의 포즈가 어떻게 했을 때 더 자연스러울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자료에서는 읽을 수 없는 내 창작의 영역인 다른 부분들이 최소 30-40%는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작을 할 때는 정말 집중해서 왜 이렇게 그렸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선의 길이가 이렇네? 라고 딱 그것에만 집중을 한다고 하면, 응용 모작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창의력이 한 스푼이 들어가게 돼요. 완전 100% 창작이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는 훨씬 낮아지면서도 조금 더 내가 창작을 넣어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작 다음에 응용 모작 단계로 스텝을 조금씩 밟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창작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훨씬 난이도가 내려갈 거예요. 맞아요. 모작하고 응용 모작하고 완성작 이렇게 하면 로테이션 진짜 돌리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입시학원 같은 경우가, 미대 입시가 사실 빠른 시간 안에 말도 안 되게 창의력을 넣으라고 하거든요. 4시간 안에 만화 2페이지를 풀컬러로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4시간 동안 내가 콘티도 짜고 배치도 레이아웃도 짜고 펜선도 따고 채색을 해서 완성을 4시간 안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리는 기계가 돼야 겨우겨우 완성하거든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바리에이션을 콘티가 한 2-3개 정도는 나와 있는 상태, 약간의 변형만 줘서 바로바로 쭉쭉쭉쭉 그려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술학원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콘티 모작시키고 콘티로 응용 모작시키고 그 다음에 그 콘티에다가 내 그림체와 내가 원하는 배경으로 해서 완성시켜보는 그런 연습으로 단계를 밟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서 시키면 한 4-5번만 그 로테이션을 시키면 그림이 쭉쭉 늘어요. 그리고
4시간 안에 나중에 고3 되면 완성을 하겠지만 고2 기준으로 봤을 때 4시간은 어렵더라도 이 단계를 몇 번 로테이션 하면 5시간 안에도 그림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크로키하고 모작하고 응용 모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작으로 넘어가는 요 스텝을 밟으시면 되게 좋죠. 그 약간 남아있는 빈칸을 채우는 공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부학하고 도형화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완전 내가 처음 입문이다. 기초 단계다. 아, 뭘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 해부학이나 도형화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기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막 공부하다 보면 뭐 도형화 해야 돼, 뭐 해부학 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특히 그 중에서 정말 완전 기초 단계일 때 필요 없는 게 해부학이에요. 요거는 정말 중급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도형화는 초급에서 내가 입체를 그릴 건데 입체가 뭔가 입체감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단계 있죠. 내가 초급인지 중급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팔을 올리고 있는 인물을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앵글로 한번 그려볼래? 하고 했을 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인물을 그릴 거고 살짝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로 인물을 그릴 건데 얼추 좀 사람답게 이 정도 그려졌다. 초급은 된 거예요.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인체가 조금씩 안 맞아. 그러면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단계. 정답 소다팝. 미스터리 그 의상이 돼버렸네. 소다팝으로 그리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무늬가 뭐 있었나? 아무튼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늘색 백바지 같이 생긴 거.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초급을 내가 어느 정도 뗐다는 거를 알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도형화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도형화를 먼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렸는데 뭔가 팔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런 타이밍이 와요. 예를 들면 근육을 합시고 내가 막 그렸어요. 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블룩블룩해 그냥.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아 내가 근육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삼각근이 이렇게 3도 2도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약간 납작한 듯 이렇게 각진 느낌이 살짝 있어줘야 자연스러운데 그걸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흉통의 크기가 아무리 하이앵글이라 할지라도 요 정도 너비는 팔 굵기에 비해서 나와야 자연스럽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셔츠가 약간 타이트한 핏이다. 그러면 근육이 좀 붙어서 여기 어떤 식으로 셔츠가 주름이 져야 되는지는 이 근육에 대한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옷주름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급과 중급의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앵글을 돌릴 수 있느냐. 조금 어색해도 괜찮아요. 조금 어색해도 오케이. 근데 내가 그린다고 했을 때 너무 엉망진창이 돼. 그러면 아직 초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냅다 아 인체 내가 공부해야지 이러고 이제 중급의 영역에 있는 그림 그리면 갑자기 그게 그림 공부하기 싫어지고 내가 제일 못 그리는 사람 같고 이제 갑자기 자괴감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능력 밖의 그림을 자꾸 너무 연습을 하시면 안 되고 내 영역에 맞는 그렇다고 또 내가 쉽게 그리는 것만 계속 반복하셔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계를 거친다고 하면 크로키는 그냥 메인 중에 메인. 그냥 정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이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크로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이제 쌓아주는 게 모작, 응용 모작, 도형화, 해부학. 인체 공부한다고 봤을 때 짝, 응용 창작, 도형화, 해부학 요런 단계. 그러다 많이 인체 드로잉 읽고 광명 찾았습니다. 인체 드로잉을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요런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